많은 걸림돌들이 있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FTA라든지 이런 개방화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뛰어넘을 거냐 하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 우리 민 청장님 그러면 굉장한 아이디어맨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청장 부임하시고 그 청내에 그 SG 워너비라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TV 요새 광고 보면 뭐 찌고라는 뭐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이제는 현장에 가고 또 가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본인의 지도 업무에 대해서 더 큰 애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우리 지도직 공무원 중심으로 이 SG 워너비가 스몰 자이언트 워너비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 SG 워너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작지만 강한 농업을 원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거 모임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주말마다 가서 농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들의 고민을 듣는 건데 가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농업 공무원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아, 우리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지도 사업에 새로운 부활을 한번 꿈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는 그런 뭐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최근에 던진 게 한번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10만 가구를 만들어 본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농촌의 고령화가 좀 심각하다. 사실은 그 심각하죠. 그 60세 이상이 진짜 45%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60세 이하가 또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적 상대적으로 젊은 이런 그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작지만 강한 경영체를 만들어 보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그 정부 정책에서 주로 대상을 삼았던 분은 물론 대다수의 농업인이지만 또 주로 선도 경영체라든지 이런 잘 나가시는 분 중심으로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농업 경영체를 보면 대다수가 1헥타 전후에 소농들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게 평수라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 3,000평 전후가 되죠. 한번 이런 비록 소농이지만 이 소농들의 경영 능력,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키워서 이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조직화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선진 경영체하고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겠다. 그런 경영체를 한번 키워보자. 근데 어떻게 키울 거냐? 한 10만 경영체 정도를 한번 육성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120만 경영체 중에 10만 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다 치면 농업이라는 것은요. 지역에서 한 농가가 참 잘하잖아요. 그럼 주위에 두세 농가, 서너 농가가 같이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만 경영체의 핵심 강선원 경영체를 육성한다고 하면 30만, 40만도 같이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작지만 강한 경영체들이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고령화되고 어려운 농가들은 그 덕분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더 많은 지원 정책, 더 많은 배려 정책일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정책은? 그 정책이 뭐 정책이 아니고 프로젝트죠. 이 강선원 프로젝트는 사실은 작년에 구상을 해서요. 올 3월에 처음 이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3월 달에 우리 한번 작지만 강한 농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농업인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선원 교육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무슨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보다 더 큰 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경영체를 컨설팅하고 경영 마인드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7점 만점에 6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90점 이상이 나온 거죠. 높게 나온 거죠.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의외로 숨을 좀 길게 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단기적으로 1년 만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꾸준히 3년, 4년, 5년 해가지고 대한민국 농업에 새로운
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게 강선홍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네. 풍요로운 들판.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 개발을 통한 농업 혁신. 규모는 작지만 높은 기술력. 지금 농촌은 흥겨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오존 처리와 숨쉬는 신소재 포장재가 인삼의 경쟁력을 높이고 끊임없는 종자 개발과 품종 개선으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농업은 이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에 도전하고 있다. 태반을 활용한 사료와 기술. 순수한 국내 기술로 신품종 작물을 꽃피우고 세계 최초로 개발된 형광로에는 의류, 벽지, 액세서리 등의 신소재로 활용이 무한하다. (10년) 후 한국 농업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제종자보관소로 지정된 바 있다. 25만 점의 유전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의 신품종 작물을 연구 중이다. (1960년대) 시작된 제1차, 2차, 3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 식량의 자급자족은 국가의 최대 목표였다. 식량 생산의 모태가 농촌진흥청의 역사이기도 하다. 보릿고개 시절엔 통일벼로 자급의 녹색혁명을, 80년대에는 채소 과일의 계절성을 극복한 백색혁명을 이뤘다.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의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인구 70억 명 시대.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21세기)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농업. 이제 미래에는 농업혁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